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 결과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이사장이 흠집내기 감사라며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골프장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다며 골프장을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직원의 80%가량이 무더기로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인데 재단 측은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재단 운영에 대해 전라북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징계 5명을 포함해 경징계와 훈계 등 직원 41명 가운데 31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1억 2천만 원을 회수 또는 환급하라는 처분도 나왔습니다. 주된 지적사항은 1,000억 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금리가 낮은 지방은행에 집중적으로 예치해 4억 원 가까운 이자 손실을 유발했다는 것. 1,260억 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지시했던 이유로 높은 이유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위 변조된 증빙을 확인하지 못해 수억 원의 부당대출과 이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는 등 34건의 업무 소홀로 지속적인 보증 사고율 증가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재단 전현직 임원들은 금융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높은 금리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고 은행별로 이렇게 다 여신도 해야 하고 또 지역 균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6개월 전에 재단을 맡아 이번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현직 이사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공급을 1조 원 규모로 늘리다 보니 보증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이지 업무 소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용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들, 햇살론 이런 것들 안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도라는 게.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며 현실을 무시한 감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기존 민간 자본이 아닌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전주시의 사업 변경안이 어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전주시는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500억 원의 사업비를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되는 컨벤션 센터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별도의 건이라며 종합경기장 이전 방식이 바뀌더라도 컨벤션 센터에 대한 기존 심사는 유효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자부의 이번 해석으로 전라북도와 이견을 보였던 투용자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시청자들의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시청자 속으로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요구를 담아 여론화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호남선 KTX의 개통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시골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속으로 이경희 기자입니다. 정읍시 정우면의 한 마을.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 옆으로 지난 4월부터 호남 고속철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5m 거리에 기차가 지나가는 집도 있습니다. KTX 소음으로 주민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라는 하소연입니다. 누웠으면 그냥 잠 막 들려면 그냥 갱 소리가 나면 그냥 깨져가지고 잠 들다가 못 자고 있으면 이제 1시쯤이나 잠을 자요.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도 순간소음이 80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확성기 소음인 70보다 높은 수준이고 철도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한 기준치 60데시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읍역을 오고 가는 고속철도는 하루에 30여 차례에 달해 주민들이 온종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마을의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며 느긋한 태도입니다. 열차가 통과할 때의 순간 소음이 아닌 1시간씩 평균값을 적용하다 보니 기준치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1억 드는 게 아니고 몇십억이 들어요. 예산을 또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놓이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60건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1시간 평균치를 적용하며 추가 방음벽 설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주민들 피해만 지속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10,000채가 넘습니다. 주거 환경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많지만 해결책이 없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주인이 숨지면서 사람이 살지 않은 지 15년 가까이 된 집입니다. 이웃집과 바로 접해 있지만 돌보는 사람이 없어 풀이 무성합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서 숨어 있다가 뭔이라도 생기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풀이 수북이 나면은 좀 거신 점이 많이 있어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은 도내에만 10,000여 동. 이 가운데 70%는 수리를 한다 해도 사람이 살기 힘들어 철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 해 빈집 1,000동 정도가 보조금을 받아 철거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농촌 이탈 증가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도내에서는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직권 철거 시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이제 대집행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일부 그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빈집에 들어올 사람을 찾아서 살게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당장은 주변에 피해를 주는 빈집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골프장 한가운데가 움푹 파였는가 하면 곳곳에 낙서가 돼 있습니다. 그저 골프 치는 사람들이 싫다는 막연한 반감에 저지른 일이라는데요. 엄연한 범죄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장 그린 한가운데 빨간 네커로 쓴 낙서가 확연합니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글귀와 욕설에 다른 곳에는 그린을 파헤쳐 구덩이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골프장 6곳을 돌며 12차례나 곳곳을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35살 김모 씨. 직업이 없던 김 씨는 고급차에 좋은 옷을 입고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자기하고 너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골프 치는 것에 너무 반감이 컸던 거예요. 빈부격차로 인한 심한 박탈감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김 씨.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급차를 훼손하거나 도로에 나사못을 뿌리는 등의 사건도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잠재된 좌절과 분노가 이 같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지지 못하다 보면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어떤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속에 빈곤층의 반감이 잇따라 범죄로 나타나는 상황.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의 상반기 인사에 대해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경찰서에서 국장과 계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익산시 공무원 10여 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익산시의 인사에서 승진 서열 명부가 조작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압병상 설치 등 메르스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추경 예산 1,700억여 원이 전라북도에 배정됐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정부 추경 예산 11조 5천억 원 가운데 전라북도 관련 예산은 1,787억 원이 포함돼 당초 정부안보다 34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780억 원, 하천 정비 등 가뭄 예방에 804억 원이며 SOC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호전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전달 99에서 3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현재 생활형편지수와 생활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등도 모두 전달보다 1에서 4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다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군산 기계공고가 재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마이스터고인 군산 기계공고 교장을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재공모하고 논란이 된 지원 제한 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장 선거 중 일부 후보의 점수가 수정되고 점수표가 재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모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전라북도 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 건수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10대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1년간 모두 100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발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젊은 의원들이 많이 진출한 데다 정책연구팀이 보강된 데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진안 지역의 작은 문화관이 문을 열어 주민들이 최신 영화를 마음껏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입니다. 국비 등 18억 원을 들여 건립된 마이골 작은 영화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타 지역과는 달리 전국 최초로 신축된 영화관인데 55석과 43석 등 2개의 영화관에서 하루 5차례씩 모두 10편을 상영하는 등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주민 시네마스크에서 만든 주민영화도 상영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영화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이 대산면 운교마을에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남원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억 원을 들여 사회 취약계층 58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3억 8천여만 원을 들여 96가구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에 정읍시 국민여가 캠핑장이 다음 달 1일 개장식을 갖습니다. 2013년부터 18억여 원이 투입된 캠핑장은 2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오토 캠핑장과 일반 캠핑장, 카라반과 글램핑 사이트 등 모두 47면 규모를 갖췄는데 개장에 맞춰 전국 캠핑 페스티벌이 31일부터 열립니다. 익산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의 홈스테이 교류단이 익산시를 방문해 홈스테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교류단은 다음 달 4일까지 익산에 머물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세계 문화유산과 4대 종교 성지를 둘러보며 전통문화와 농촌 체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군산시가 섬지역과 시내권 등 두 곳에 연안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도면 야미도 지구와 시내권인 경암지구에 모두 27억 5천만 원을 들여
호안과 친수공간 조성 같은 연안 정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 폐수 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공고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협의한 금호산업과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영웅의 귀국기념 독주회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전통무예극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가 내일 정읍시 무례거리 광장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시네마 콘서트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예원당에서 판소리와 창극을 하나로 묶어낸 공연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술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참학력지원센터는 오늘 교육청 대강당에서 참학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호탄이 될 동서통합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이 오늘 새만금 방조제 바람쉼터 주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제34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 30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